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보는 라스트 찬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목표가 도달 종목이 있어가지고요.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리파인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일에 부자왕 전문가가 추천을 했습니다. 아쉽게 50원이 모자라면서 이전에도 거의 목표가 부근에 오긴 했었는데 뚫지 못했었고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도달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목표가 11,000원 선 오늘 터치가 나왔고요. 그래서 수익률은 총 21%가 넘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리뷰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초량주 클럽의 부자왕입니다. 네, 부자왕 전문가님. 또 리파인 이 종목이 아쉽게 목표가 터치 못했다가 결국에는 목표가까지 잘 뚫어냅니다. 정말 신뢰가 가는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 리뷰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 종목이 사실은 50원 모자라는 추천하고 나서 한 3, 4일 만에 목표가 거의 도달할 뻔했다가 한 번 더 매수 기회를 좀 준 것 같습니다. 감사한 종목이죠. 동종목은 사실은 부동산 권리조사 관련해서는 시장 점유율 90% 1위 기업이고요. 국내에서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부동산만 하는 게 아니라 보증보험 쪽 관련해서의 대출 서비스라든가 보증보험 관련한 서비스 쪽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특화되어 있고, 이제 빅데이터가 되면 이것도 하나의 또 앞으로 메타버스라는 신사업에 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도 이제 그런 쪽으로 관련해서는 기술을 자꾸 개발하려고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작고 강한 기업이고 지수에는 크게 영향을 안 받는 종목이에요. 뭐 기준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조금 더 기분 좋겠지만 금리 올라가는 거 좋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동종목은 그런 부분보다는 제가 추천드렸던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이 종목은 작고 강하고 지금 시세를 주도하는, 크게 폼나지는 않지만 아주 짭짤한 회사고 OPM이 35%대예요. 큰 규모는 아니지만은 작고 엄청나게 실적을 내는 회사인데, 사실 각사들이 다 틀리겠지만, 섹터별로 다 틀리겠지만 한 업종 내에서 점유율 1위 기업하고 거기서 이제 시장 지배력 결정력 갖고 있는 종목이고, 어느 정도 재무구조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금리가 올라가지만 동사는 채무 한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10%대 미만이거든요. 유보율 상당히 높고, 이런 부분에서는 동사는 아낌없이 베풀어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메타버스 AR 확장 구간에서는 동사가 빅데이터 축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성장성이 높다는 말씀드리고,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21.5% 폭풍 수익인데요. 이런 종목 찾기 힘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종목을 목표가를 좀 올려드리고 싶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제가 추천드렸던 단기 목표는 11,000원 도달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지금 시세를 막 분출하는 자리잖아요.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목표가 상향해서 어느 정도를 좀 살펴볼까요?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단타 하시는 분들은 일봉이 좋을 것 같아요. 일봉 보시면은 241선에 턱 부딪혔다가 윗골이 달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눌러주면 눌림목 매매가 되는 거고, 이미 이 종목은 주봉으로 봐서는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이잖아요. 꾸준하게 올라가면 꾸준하게 수익을 키워야 되는 거죠. 수익 극대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종목의 특징은 뭐냐면 느리고 등락은 좀 있지만 편안하게 크게 먹여주는 회사거든요. 저는 13,000원에서 13,500원까지는 목표가를 좀 올려드리고 싶다는 말씀드리고, 신규로 보고 있는 분들은 욕심내지 마. 이 종목이 공모가가 21,000원에서부터 빠진 종목이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크게 먹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 겁먹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손절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목표가를 2차 13,500원까지 상향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파인 정말 알짜배기 종목입니다. 목표가 13,500원까지 상향됐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목표가 도달한 종목 한 가지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의 종목인데요. 로보티즈입니다. 어제 도달을 했고요. 오늘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 로보티즈부터 좀 살펴볼게요. 어제 목표가 터치가 있었고 오늘도 보니까 다시 6% 정도 상승 탄력을 키우는 것 같은데 이 종목 추후에 어떻게 볼까요?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트레이딩 영역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3만 원을 이제 목표가를 제시했던 이유는 사실 올해 매출 달성률이나 뭐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뭐 밸류상으로는 충분히 3만 원 가격대라고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시장을 이끌어왔던 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좀 투자를 손을 잡았기 때문에 관련 로봇주들의 흐름이 일단 좋았었고, 결국 로봇이 산업 같은 경우는 뭐 상반기 주도 업종으로 계속 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시장 역시 2025년까지 로봇 도입에 대한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라면은 추가적으로도 이런 우리나라 대기업들에 대한 투자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상반기 내내 꾸준하게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로보티즈 역시 지금 LG전자가 이제 지분을 8%가 가지고 있는 만큼 결국에는 지금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서 뭐 트레이딩 영역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부터는 그 영역이 어디까지 나갈 수 있는지 여부가 좀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에 대한 진입보다는 만약 기존에 가지고 보여 계신 분들 입장이라면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지분 비중 축소를 조금은 하더라도 일부분은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으로 내세우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 섹터 역시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LG그룹주랑도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까 로보티즈 꾸준하게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난주 추천주부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모트렉스였는데 한 주간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물론 최근에 AI 로봇도 나오고는 있지만은 결국 자율주행 이슈가 결국 시장에 좀 크게 방향이 바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도 2차 전지 전기차 이슈도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고 그만큼 최근에 친환경차에 대한 비중도 우리나라가 좀 어제 기사로도 나왔지만은 크게 바뀌는 흐름으로 보이고 있죠. 결국 유럽 경기도 회복이 된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유럽 완성차 업체도 빠르게 출하량이 나온다라고 가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레벨 3단계, 4단계가 언제 진입할 여부가 결국 모트렉스가 자율주행 대장주로서 얼마만큼 크게 오를 수 있지 여부가 제가 봤을 땐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IVI 제품 같은 경우가 이미 여러 전기차나 이런 관련 자율주행차에 대한 들어가는 편의시설 이슈가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시장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봤을 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 뭐 정부 차원에서 도로교통 안전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빠르게 규제가 완화가 되거나 레벨 3단계, 4단계가 통과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충분히 이 회사는 큰 모멘텀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은 사실 목표가 22,000원을 제시했었는데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아마 본격적으로 더 큰 상승을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가격대라도 제가 봤을 때는 문제는 충분히 없다. 지금 매수 가격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멘텀 주목해 보시면서 모트렉스 목표가까지 끝까지 잘 밀고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종목이랑요, 어떤 부분들을 주목해 보셨는지 같이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쿠콘이라는 일단 종목인데요. 일단 금융 플랫폼 전문 기업입니다. 원래 이제 핀테크 관련주로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흔히 인터넷에서 간편 결제나 이런 관련된 페이먼트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이고, 실제로 이 페이먼트 쪽은 매출 비중이 한 60% 되고 있었지만은 실제로 이 회사가 지금 향후 좀 상장 모멘텀을 보고 있는 데이터 부문 쪽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데이터 부문이 일단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가 한 20년 넘게 빅데이터 관련된 기술을 수집하고, 흔히 말하는 우리 개인 신용 정보나 관련된 정보들을 정부의 동의하에 이제 수집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고객사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나 뱅크샐러드 그리고 토스 은행, 증권, 보험, 공공기관, 그런 다양하게 넘는, 1,000개 넘는 고객사를 지금, 실제로, 타겟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 1월 5일부터 마이데이터가 시행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핀테크 관련 회사 중에서 이런 마이데이터법의 사업자로 선정된 회사는 지금 쿤쿤밖에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카카오뱅크나 뱅크샐러드 어플로 들어가시게 되면, 차량 시세나
아니면은 내 신용 등급이나 나의 이제 연봉을 이제 택하게 돼서 관련된 대출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고 얼마만큼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그 빅데이터 관련된 소스를 이제 보여주는 게 실제 쿠콘이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뱅크샐러드나 이제 카카오뱅크에서 이 서비스를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초기 도입 비용이나 월간 정액제를 통해 가지고 그만큼 수수료를 먹는 이제 수익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단순한 구조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흔히 이제 API라고 하는데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건데 이게 매월마다 꾸준하게 API 고객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작년에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나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만큼 작년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나 핀테크 관련주들이 업황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덩달아 조금 쿠콘은 사실 실적이 꾸준하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빠졌던 이유가 됐었던 부분이었고요. 물론 최근에 주가가 좀 거래가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이 좋았던 이유는 결국에는 최근에 챗 GPT 좀 관련주로 사실 주목을 좀 받고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쿠콘도 이런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가 챗 GPT가 만약에 한국어 버전으로 나오게 되면은 결론 관련 질문이나 논문이나 이런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쿠콘에 있는 그런 관련 정보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좀 제가 봤을 땐 추측이 되는 부분 때문에 좀 시장에서 좀 크게 부각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은 사실 이거는 테마성으로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결국 쿠콘의 본업인 아까 말씀드린 이런 빅데이터 관련된 이슈가 이제 서서히 네이버나 카카오가 좀 주가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관련 핀테크 사업이나 이런 커머스 사업이 본격적으로 다시 성장주에 다른 기조가 보이게 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쿠콘도 충분히 매력이 있는 구간이라 볼 수가 있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API 수가 매월마다 줄어들지 않고 매월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영평균 성장률이 꾸준하게 3-40% 나올 수 있다는 구조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결국에는 데이터 부문 서비스 매출 비중은 한 60%, 70%는 아마 올해부터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좋아진다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만 원 제시하도록 했고 지금 가격대 사실 부담은 없습니다. 어제 빠졌던 것도 어제 로봇주와 AI 쪽 관련주들이 빠지면서 이제 크게 빠졌던 잠시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결국에는 이런 관련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쿠콘 목표가 높게 보고 계시네요. 45,000원 그리고 손절가 33,000원 매수가 현재가로 제시를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재필 전문가의 유튜브 라이브 일정이 있습니다. 잠시 후 오후 4시에 있고요. 올해 시장 이렇게 움직인다. 금리와 주가 불편한 진실로 진행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스트 찬스 시간이었습니다.